여러분 이제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 저당상수 또는 감책인 계수 같은 현재가치 미래가치 계수의 정의를 봤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활용하느냐를 봤죠. 이제 이번 시간에는요 주로 이제 저당상수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상환적용표라는 거는 시험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금융 쪽에서도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어렵더라도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보세요. 개념은 저번 시간에 잠깐 봤죠. 부동산 금융 분야에서 은행 저당에 대한 이자 지급분과 원금 상환 금액을 구분하고 이런 내용을 표로 만들어 놓은 것, 이걸 상환적용표라고 한다. 그래서 상환적용표에서는 이 저당 지불액은 우리가 돈을 빌렸을 때 은행에 갚는 돈을 말하는데 저당을 빌렸을 때 지불하는 돈. 저당 지불은 당연히 원금과 이자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뉘어 있다. 그럴 때 이제 잔금 비율과 상환 비율인데, 자, 요걸 보기 전에요. 여러분, 불편하지만 이 표를, 여러 번 계산을 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실제 손으로 계산기 두드리면서 계산해 봐야 됩니다. 저당 상환 방법이 예시인데, 자, 1,000만 원을 이자 10%, 기간 10년으로 대출받았다. 자, 이럴 때 저당 상수는 이렇게 준다 그랬죠. 공식 안 쓰게 0.164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매 기간 얼마를 갚아야 될까요? 그거는 1,000만 원 곱하기 저당 상수죠. 그래서 163만 원씩 10번 갚으면 1,000만 원의 원금을 갚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163만 원 안에는 원금만 있을까요? 이자까지 있을까요? 이자까지 있겠죠. 자, 이걸 나누어 계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계산을 이야기하니까 되게 미안한데 나누어 계산할 때 제일 먼저 계산되는 게 뭘까요? 원금은 계산이 안 되죠. 왜요? 우리가 알고 있는 조건이 아무것도 없죠. 단 이자는 계산할 수 있죠. 자, 빌린 돈이 1,000이고 이자율이 10%다. 그럼 곱하면 이자잖아요. 그래서 첫 해 이자가 100만 원입니다. 1,000에 10%. 네, 그러면 163 중에서 100만 원의 이자니까 나머지 63은 뭘 갚은 걸까요? 원금이죠. 이와 같이 항상 계산할 때는 항상 유념하셔야 됩니다. 원금과 이자를 계산할 때는 항상 먼저 이자 계산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원금이죠. 그래서 이자부터 먼저 계산이 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 63을 갚았으니까 빌린 돈 1,000에서 63을 까 나가야죠. 까 나가면 얼마 남아요? 대략 940만 원 정도가 남죠. 약 940. 정확하게는 이제 937만 원이 남겠습니다만은. 자, 그러면 또 두 번째도 이자 계산할 수 있겠죠. 937에 10%, 즉 약 940에 10%죠. 그러면 94가 나오고요. 우리가 은행에 내는 163 중에 94를 뺀 나머지 69만 원이 뭐냐? 이게 이자죠. 여러분. 이와 같이 3년, 4년, 5년 계속 이자를 계산하면 우리가 은행에 내는 돈 저당 지불액에서 이자 뺀 게 원금이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계산할 수 있다. 자, 그러면 대략 우리가 이제 돈 빌리고 3년 정도를 갚았다 칩니다. 그래서 요거 3개를 한번 더 해보자 그 이야기죠. 그러면 대략 얼마 되느냐? 약 200만 원 정도가 되죠. 200 조금 넘는데 어쨌든 200이라 치고요. 자, 그러면 200을 갚았으면 남아있는 잔금이 얼마일까요? 대략 800 남았겠지. 800. 자, 그럴 때 빌린 돈 1,000에 대해서 갚은 돈 200의 비율을 뭐라 그러느냐? 이걸 상환 비율이라 그래요. 약 20%. 그러면 남아있는 돈, 그걸 미상환 저당 잔금이라 그러는데 다시 용어가 미상환 저당 잔금이에요. 아직 못 갚은 그 이야기죠. 800이죠. 그러면 1,000에 대해서 800은 대략 80%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20%하고 80%를 더하면 당연히 100% 얼마가 될까요? 1이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시험에 많이 나왔는데, 자, 그러므로 이 식을 이용하면 만일 나는 상환 비율은 알고 있는데 20%, 잔금 비율 모르겠다. 요걸 이항하죠. 이항. 네, 그러면 잔금 비율 이퀄 1 마이너스 상환 비율, 즉 1 마이너스 0.2 정수로, 그러면 0.8
자, 다시 말해 정수로는 0.8이고 백분율로는 80%가 되겠죠. 이와 같이 계산할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요게 이제 시험에 잘 나오는데 아까 상환비를 뭐라 그랬어요? 저당 대비액 1000만원 중에서 원금의 상환금이라 하고 원금에서 상환금이 차지하는 비율 1000만원에서 200만원이 차지하는 비율 이걸 상환 비율이라 한다. 20%. 자, 잔금 비율이죠. 저당 대출액 중에서 원금의 미상환금을 우리가 잔금이라 하고 정확하게는 미상환 저당 잔금이에요. 원금에서 잔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잔금 비율이라 한다. 그래서 대략 1000분의 800이니까 80%죠. 그 다음에 여러분 이 특징도 시험에 거의 다 나왔는데 자, 상환조건표를 통해서 저당 대출액에 대한 원금 상환금과 이자 지급분이 시간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알 수가 있다. 그렇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3년이면 대략 20%뭐 쭉 싹 다 갚은 걸 더해가지고 상환비를 계산할 수가 있겠죠. 네. 그 다음에 상환기간이 지남에 따라 원금 상환분은 점차 증가하고 그러겠죠. 기간이 지나면 점점 많이 까나가요. 많이 까나가. 이자 지급분은 점점 감소하다. 여기 보니까 뒤로 갈수록 원금은 증가하고 이자는 감소해. 왜 이자가 감소하는 거예요? 까나가니까 저당 잔액이 점점 줄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자는 적어지는 거죠. 우리가 똑같은 163만 원을 갚지만 뒤로 갈수록 이자는 적어지죠. 따라서 대략 상환기간에 3분의 2 정도가 지나야 원금의 절반이 상환된다. 그러니까 요게 시험에 여러 차례 있었는데 여러분 5년 지난다고 원금의 반을 갚는 게 아니에요. 왜요? 초기에는 163 중에 대부분이 원금이에요. 대부분이 이자예요. 이자죠. 그러니까 대략 절반 500만 원 정도를 갚는 시점은 3분의 2 기간이 지나야 된다. 그래서 한 7.5년 정도 돼야 돼. 7하고 8년 사이. 그래서 요거를 상환기간에 2분의 1이 지나야 2분의 1이 갑니다. 그러면 안 돼요. 상환기간의 반이 아니고 약간 더 지나가야 돼. 3분의 2 정도.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잔금 비율인데 여러분 이 잔금 비율을 계산하는 공식은 사실은 이 식을 유도할 수 있는데 우리가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뭐 칠판에 강의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걸 뭐 유도해서 뭐 하겠어요. 자, 필요하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기억하면 돼. 그래서 이 잔금 비율 공식은 외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자료 내려받았죠? 내려받은 자료에다 쓰세요. 옆에다가 암기라고. 뭐라고 쓴다고요? 암기. 그래서 여기다 크게 써. 암기라고. 뭘 암기하느냐? 이걸 암기하면 돼. 이거. 맨 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잔금 비율은 원금에 대한 일정 시점의 잔금의 비율이 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수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원금 1000만 원 분의 T 시점의 잔금, 근데 3년 시점의 잔금 그러면 800 이런 거죠. 네. 결국 잔금 비율은 잔여 기간과 전 기간의 연금의 현가계수만으로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에 T 시점의 잔금이 매기간 원리금 상환액 곱하기 잔여 기간의 연금의 현가거든요. 그럼 원금은 당연히 매기간의 원리금 상환액 곱하기 전 기간의 연금 현가겠네. 그래서 요거 원리금 상환액이 아까 예로는 163이었잖아요. 요거 약분해버려. 그러면 공식은 뭐만 남느냐? 전 기간의 연금 현가 분의 잔여 기간의 연금의 현가다. 암기가 쉽네. 잔금의 비율이니까 전 기간이 10년, 그러면 10년 분의 남은 기간이 7년, 그러면 7년이다 그 이야기인데 그럴 때 10분의 7 쓰는 게 아니고 전 기간의 연금의 현가계수 분의 잔여 기간의 연금의 현가계수다. 어쨌든 잔금의 비율이니까 전체 기간 분의 남은 기간의 비율인데 문제는 연금의 현가계수를 쓴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네요. 그래서 뭐 기억하는 것도 별거 없죠. 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화폐 시간 가치에 대한 강의를 정리를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